예, 너 같은 식모가 유럽은 무슨, 너까지 가면 돈이 한두 푼이니? 넌 그냥 집이나 지키면서 우리 오면 먹을 곰국이나 진하게 고안하라. 칠순 선물로 시댁 식구들 유럽 여행비 2천만 원을 전액 결제한 저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결국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저는 조용히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여행 당일 공항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막힌 소동에 공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죠. 못된 시어머니, 경찰들한테 난동 부리다 결국 수갑차고 끌려갔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역대급 사이다 참교육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한정식 집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고소한 갈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춘자 여사의 대망의 칠순 잔칫날이었죠. 지혜는 아침부터 서둘러 미용실에 다녀오고 정성스럽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오늘만큼은 주인공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남편의 체면도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을 필두로 아주버님네 식구들과 아가씨까지 모두 8명의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여기 꽃바구니랑 작은 선물이에요. 아가씨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죠. 아이고, 우리 딸밖에 없네. 고맙다, 고마워.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지혜는 가방 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가 지난 3년간 잠도 줄여가며 부업을 하고 친정 엄마가 남겨주신 금부치까지 보태서 모은 피 같은 돈 2천만 원의 결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칠순을 맞이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재수씨, 설마 현금이야? 아주버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럽 여행권 안내 책자와 비즈니스석 항공권 안내표였습니다. 세상에, 유럽 여행? 그것도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족들의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칠순이시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식구 다 같이 유럽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숙소도 전부 호텔로 잡았고 가이드도 한국인 전용으로 붙였어요. 경비는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다녀와요. 지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당 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야, 우리 마누라 정말 대단하네. 여보, 고마워. 남편이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지혜를 칭찬하기 바빴죠. 새언니, 진짜 통 크시네요. 유럽이라니 꿈만 같아요. 아버님, 우리도 이제 유럽 구경 가는 겁니까? 허허. 가족들의 칭송 속에 지혜는 비로소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김춘자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던 지혜는 소름 끼치는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환하게 웃기는커녕 입술을 삐죽이며 일정표를 훑어보고 있었죠. 예, 지혜야. 김춘자 여사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 마음에 안 드시는 곳이라도 있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지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거 다 해서 2천만 원이나 들었다고? 네, 아무래도 8명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로 맞추다 보니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러자 김춘자 여사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돈 아깝게 시리. 너까지 갈 필요 있냐?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우리 식구 다 가는데 너까지 끼면 돈이 한두 푼이냐고. 너는 그냥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 식모가 집을 비우면 쓰나? 김춘자 여사의 입에서 나온 식모라는 단어에 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식모라니요. 저도 엄연히 이 집안 며느리고 이 돈 제가 번 돈인데요. 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춘자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혀를 찼습니다. 네 돈이 어디 있니? 네가 번 것도 다 우리 아들 덕분에 번 거지. 너까지 가서 비싼 밥 축내지 말고 우리 여행 다녀올 동안 집 청소나 싹 해놓고 곰국이나 진하게 고아놔라. 우리가 유럽 가서 고생하고 오면 기운 좀 차려야 하지 않겠니? 지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방금까지 지혜를 칭송하던 식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모른 척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맙다며 호들갑을 떨던 동서와 아가씨도 김춘자 여사의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닫았죠. 지혜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적어도 남편만큼은 내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네. 사실 8명이면 정신없긴 하잖아. 당신은 영어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가도 피곤하기만 할 거야. 그냥 이번엔 우리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오게 양보 좀 해줘. 당신은 나중에 나랑 따로 가자, 응? 남편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달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귀찮음과 방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여행 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여보. 내 정성을 어머님이 이렇게 무시하시는데 당신은 그게 할 소리야? 지혜의 항변에 김춘자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남편 붙들고 징징거려. 돈 좀 냈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럴 거면 때려치워. 너 같은 근본 없는 애가 유럽 간다고 품위가 생길 줄 알아? 그냥 네 팔자에 맞게 집에서 솥단지나 닦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김춘자 여사의 막말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의 축하를 받아야 할 칠순 잔치상은 어느새 지혜를 난도질하는 도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혜는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그 고통보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모멸감이 훨씬 컸습니다. 식구들은 다시 여행 계획을 짜느라 지혜를 외면한 채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지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지혜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식모 취급을 받으며 번 돈으로 저들은 유럽의 태양 아래서 웃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어느새 지혜가 내놓은 일정표를 흔들며 아가씨와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파리 가면 가방 하나 사줄 거지? 그럼 우리 딸이 갖고 싶다는데 당연히 사줘야지. 지혜가 낸 돈으로 가서 경비도 넉넉하겠다. 지혜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진 채 오직 지혜의 지갑만이 대접받는 현실. 지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일어선 지혜의 뒷모습 위로 김춘자 여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야, 곰국 끓일 사골 좋은 놈으로 미리 주문해놔라. 식당 복도를 걸어 나오는 지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곧바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슬퍼하기엔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불길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한정식 집의 분위기는 지혜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그들만의 축제였습니다. 지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누이인 아가씨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걸어왔죠. 언니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언니 평소에 멀미도 심하고 비행기 오래 타는 거 힘들어 했잖아요.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 고생하느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언니한테도 보약이죠. 지혜는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저 멀미 그렇게 안 심해요. 그리고 비즈니스석으로 누워서 갈 수 있게 예약했는데요. 지혜의 대답에 이번에는 손인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동서. 멀미가 문제가 아니지.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 동서까지 가면 비행기 값에 숙박비에 돈이 더 많이 깨질 텐데. 그 돈 아껴서 조카들 영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는 게 남는 장사지. 형님은 마치 지혜를 위하는 척하며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지혜가 빠짐으로써 생길 여유 자금에 대한 탐욕이 서려 있었죠. 지혜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형님, 제 돈으로 제가 가겠다는데 우리 애들 학원비 얘기가 왜 나와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김춘자 여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지혜를 쏘아봤거든요. 예, 지혜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정냄이 없게 하니? 큰애가 틀린 말했어? 가족끼리 좀 아끼고 살자는 건데 왜 나를 세워? 너 하나 빠지면 우리 8명 가서 맛있는 거 한 번이라도 더 사 먹을 수 있잖니. 너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드니? 김춘자 여사의 목소리는 이미 지혜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그저 갈비찜을 씹으며 눈치만 보고 있었죠. 여보, 뭐라도 말 좀 해봐. 어머님이랑 식구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 남편은 억지로 입안에 음식을 삼키더니 지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 그냥 좋은 날인데 좀 참아. 당신 원래 여행 가면 피곤하다고 금방 지치잖아. 형수님이나 동생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번만 양보해. 자기야, 나중에 내가 보너스 받으면 우리 둘이 더 좋은 데 가자. 응?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에 지혜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양보? 이게 어떻게 양보야? 내 돈 2천만 원 들여서 다 준비했는데 정작 나는 빠지라니. 당신들 지금 내 정성을 이용만 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김춘자 여사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른들이 말하는데 토를 달고 난리야. 지혜, 너 갈수록 버릇이 없어진다? 내가 너 집이나 지키라고 했지. 언제 여기서 유세 부리라고 했어? 식모면 식모답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어디서 눈을 부릅떠. 김춘자 여사의 서슬 퍼런 호통에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힐끗거리며 이쪽을 쳐다봤죠. 하지만 김춘자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혜를 몰아세웠습니다. 너 같은 애가 유럽 가서 뭘 보겠다고 그래. 아는 게 있어야 구경도 하는 거지. 괜히 가서 우리 수준 떨어뜨리지 말고 얌전히 집이나 보고 있어. 알겠니? 한 번만 더 토달면 그땐 이 여행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지혜는 모멸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누이와 형님은 김춘자 여사의 기세에 눌린 척하면서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서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언니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우리 오면 먹을 거나 좀 신경 써주세요. 엄마가 아까 말씀하신 공국, 그거 진짜 제대로 고아놓으셔야 해요. 아가씨의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지혜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지혜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내 돈으로 여행 갈 생각에 부푼 동서의 탐욕스러운 얼굴, 시엄마 뒤에 숨어 며느리를 무시하는 신우이의 거만한 표정,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오히려 엄마 편을 드는 무능한 남편.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혜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내놓고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소모품에 불과했죠. 그래요, 어머님. 지혜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내 말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너 고생 안 시키려는 내 마음을 왜 모르니?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차디찬 얼음장이 얼어붙고 있었죠. 지혜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남편은 상황이 정리되자 그제야 지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축축하고 끈적한 손길이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정성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혜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이미 파리 에펠탑 아래에 있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가시면 제가 백화점에서 봐둔 가방 꼭 사셔야 해요. 동서가 낸 돈이 좀 돼서 예산이 넉넉해요. 형님이 김춘자 여사의 팔짱을 끼며 알랑방귀를 뀌었습니다. 오호호, 그러냐? 그래, 우리 며느리 돈으로 생색 좀 내보자꾸나. 김춘자 여사의 웃음소리가 지혜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춘자 여사는 지혜가 가져온 예약 확인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마. 네가 가지고 있다가 또 마음 바뀌어서 딴소리하면 곤란하니까. 지혜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김춘자 여사의 태도에 남편도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운전을 하고 있었죠. 지혜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타들어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 전 식당에서 겪었던 그 수치심과 모멸감이 가시지 않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혜는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아까 식당에서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 당신도 다 들었잖아.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외투를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아이, 또 시작이네. 좋은 날 왜 그래? 어머니 칠순이잖아. 노인네가 기분 좋아서 말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지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나더러 식모라고 하셨어. 집이나 지키면서 공국이나 끓여놓으라고 하셨다고. 내가 내 돈 2천만 원 들여서 가족여행 준비했는데 정작 나는 빠지라는 게 그게 장난으로 들려? 지혜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속이 좁아. 어머니 성격 당신이 하루 이틀 겪어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마음은 안 그러셔. 그리고 당신도 냉정하게 생각해봐.
당신 영어도 못하고 유럽 가면 고생만 할 텐데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함께 산 남편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내가 영어를 못해서 빠지라는 거야?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말은 사실 우리 식구들끼리 가면 더 편하긴 하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형님네 식구들, 그리고 내 동생. 이렇게 우리 혈육들끼리만 가면 눈치 볼 일도 없고 얼마나 오붓해? 당신 있으면 우리 엄마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편하게 말씀도 못 하실 텐데 당신이 좀 양보하면 모두가 행복해지잖아. 우리 혈육들끼리.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지혜의 가슴에 날카로운 빗으로 꽂혔습니다. 지혜는 헛웃음을 지으며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혈육들끼리? 그럼 형님도 혈육이냐?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안 가족 아니야? 당신한테 나는 그냥 돈이나 해다 바치고 명절마다 음식이나 차리는 외부인이야?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누가 당신더러 가족 아니래?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 피 섞인 우리들끼리 가는 여행에 당신이 꼭 끼어야겠어? 그 2천만 원도 그래. 당신이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도리 아니냐고. 지혜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밤잠 줄여가며 모은 돈은 당연한 도리가 되고 나의 존재는 피 섞이지 않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지혜는 눈물을 닦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기나 해?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금반지까지 팔아가면서 나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이야.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이제 아예 대화를 거부하듯 침실로 향했습니다. 됐어. 그만하자. 당신이랑 말하면 끝이 없어.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잠이나 자. 그리고 당신 안 가는 대신에 어머니 말씀하신 공국, 그거 정성껏 좀 끓여놔. 여행 다녀와서 우리 엄마 기운 없으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쾅 하고 닫히는 침실 문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김춘자 여사의 폭언보다 훨씬 더 아프고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쳐도 남편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지혜는 그저 우리 식구의 편안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소모품일 뿐이었죠. 지혜는 거실 한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댁 식구들 틈에서 자신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제사 때면 허리가 끊어지게 전을 붙이고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설거지통 앞을 떠나지 못했던 지난 세월들. 그 모든 노력이 무보수 가사 도우미의 노동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어. 나는 처음부터 식모였던 거야. 지혜는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한 우리 혈육들끼리의 행복을 위해 지혜의 피땀 어린 2천만 원이 쓰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했습니다. 지혜는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여행 일정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정표에는 지혜가 고심해서 고른 최고급 호텔들과 비즈니스 항공 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유럽의 고성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 때 지혜는 집에서 곰국 소치나 적고 있길 바라는 그들의 잔인한 상상력. 지혜는 일정표를 꽉 쥐어 구겼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디찬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지혜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이미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지 코 고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는 저 평온한 코 고는 소리가 지혜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혜는 차분하게 되새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켜서 예약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지혜의 서늘한 표정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내가 없는 그 여행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할지 어디 한번 지켜볼게요. 지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혜는 잠자리에 드는 대신 식탁에 앉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평범한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을 숨긴 채 지혜의 긴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식탁 의자에 앉아 지혜는 낡은 통장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숫자 0이 선명하게 찍힌 통장 잔고를 보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왔죠. 이 통장에 찍혔던 2천만 원은 단순한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지난 3년 동안 쏟아부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결정체였거든요. 지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석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비어버린 그 함을 어루만지며 지혜의 기억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건네주셨던 낡은 금가락지와 팔찌들이 떠올랐죠. 지혜야, 이건 내가 죽어도 팔지 말고 네가 꼭 가지고 있어라. 살다가 정말 힘들 때,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꺼냈어. 엄마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금부치들을 지혜는 결국 칠순 잔치 비용을 위해 종로 금은방에 내놓았습니다. 금부치를 넘겨주고 받은 돈 500만 원을 손에 쥐던 날 지혜는 길거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산을 시댁 식구들 여행비로 써야 한다는 사실이 죄스러웠지만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죠. 하지만 500만 원으로는 가족들의 유럽 여행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의 혹독한 부업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고 밤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야 했고 손목에는 늘 파스가 붙어 있었죠. 자기야, 아직 안 자? 적당히 하고 들어와서 자. 남편은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지혜에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응, 이것만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당신 먼저 자. 지혜는 졸음을 쫓기 위해 하루에 서너 잔씩 쓴 커피를 마셔가며 버텼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티셔츠 한 장 사입지 않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결제할 생각에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모은 그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그런 희생을 알리 없는 시댁 식구들은 여행을 코앞에 두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아침부터 신우이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언니,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는 항공사가 비즈니스석 중에서도 좀 오래된 기종이라던데? 요즘은 칸막이도 있고 완전 침대처럼 펴지는 좌석이 유행이잖아요. 어머님 칠순인데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거로 해드리지. 조금 아쉬워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아가씨, 가족들 비즈니스석 예약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상당했어요. 최대한 좋은 노선으로 고른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남들이 보면 우리 오빠 능력 없다고 욕할 텐데. 언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지 그랬어요. 단톡방에 있던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형님은 지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은근히 속을 뒤집어 놓았죠. 동서, 내가 호텔 주소를 확인해 봤는데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 우리 애들 걷는 거 싫어하는데 이왕이면 광장 바로 옆 5성급으로 바꾸면 안 될까? 거기 보니까 1박에 20만 원만 더 보태면 업그레이드 된다던데. 지혜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호텔도 충분히 좋고 조식도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자 동서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어머, 동서도 참. 이번 한 번뿐인 여행인데 너무 짠돌이처럼 구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체면도 있고 한데 동서가 조금만 더 써주지 그래. 가장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 김춘자 여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지혜를 따로 불러 예약 확인서를 내밀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지혜야. 너 이거 비즈니스석 맞긴 한 거냐? 옆집 박신의 며느리는 시어머니 유럽 갈 때 1등석 티켓을 끊어줬다더라. 비즈니스석이 뭐니?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지혜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님, 1등석은 한 사람당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8명 가족 다 같이 가려면 비즈니스석도 정말 큰 마음 먹고 준비한 거예요. 김춘자 여사는 지혜의 말은 듣지도 않고 혀를 찼습니다. 말만 많아가지고는. 돈 몇 푼 쓴 거 가지고 생색은 엄청나게 내네. 돈이 없으면 네가 더 열심히 벌었어야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꾸니? 지혜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내 진심이 이렇게 난도질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죠. 여보, 가족들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다들 기대가 커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리고 여동생이랑 형수님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무리해서 1등석으로 바꿔줬으면 우리 엄마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겠어? 지혜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 돈 모으려고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 다 봤잖아. 김밥으로 끼니 때우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한 거 당신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화풀이야? 그렇게 유세 떨 거면 차라리 시작을 말지 그랬어. 가족들 기분만 잡치게 이게 뭐야? 남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지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흘린 피눈물은 남편에게는 그저 당신이 좋아서 한 일이었고 유세 떠는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혜가 깎아낸 살점과 뼈를 갉아먹으면서도 맛이 없다고 투덜대고 있었죠.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소중한 2천만 원. 엄마의 유품과 내 젊음을 맞바꾼 그 돈이 저들의 탐욕스러운 입속으로 들어가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차디찬 얼음 같은 냉소가 맺혔습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부족했네요. 지혜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지혜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던 호텔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가장 전망이 좋다는 방,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한식 조식이 잘 나오는 곳. 지혜는 망설임 없이 예약 취소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편안하고 오붓한 여행을 만들어 줄게요. 지혜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의 빛만이 지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서늘할 정도로 맑아져 있었죠. 어두운 거실로 나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자니 어제의 수치심이 다시금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을 짓밟고 자신을 식모 취급한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족만의 시간을 선물하기로 말이죠. 지혜는 먼저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주문하라고 했던 사골을 꺼내 물에 담가 핏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이 빠지는 붉은 물을 보며 지혜는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공국 아주 진하게 고아놓을게요. 지혜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이전과는 결이 다른 아주 차디찬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지혜가 사골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밝아졌습니다. 당신 벌써 사골 싸왔어? 어머니가 시킨 대로 정말 공국 끓이려고? 지혜는 남편을 돌아보며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 내가 유럽 가봤자 영어도 안 통하고 고생만 할 텐데 그냥 집 지키는 게 낫지 싶어. 당신이라도 어머님 모시고 즐겁게 다녀오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남편은 지혜의 말에 안심한 듯 지혜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 생각하는 게 깊어. 내가 어머니한테 당신 마음 잘 전달할게. 어머니도 당신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오면 기분 좋아지셔서 나중에 용돈이라도 좀 주실 거야. 남편은 지혜의 속도 모르고 그저 상황이 편하게 넘어가는 것에만 기뻐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도.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오전 내내 지혜는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춘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까지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죠. 어머님, 저 지혜예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어머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죄송해요. 전화기 너머로 김춘자 여사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이제야 네가 내 분수를 좀 아는구나. 그래,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뜻을 따라야지. 어디서 유세니? 공국은 내가 가기 전까지 꼭 다 끓여놔라. 알겠니? 지혜는 차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나긋나긋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일 좋은 사골로 벌써 준비 시작했어요. 걱정 마시고 여행 준비만 잘하세요. 김춘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전원 다시 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혜는 가장 먼저 항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비즈니스석 항공권 예약 내역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지혜의 손가락이 예약 취소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위약금 안내 팝업창이 떴죠. 지금 취소하면 총 금액의 일정 부분이 위약금으로 날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큰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셈이었지만
지혜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내 피 같은 돈을 단 1원도 더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클릭 한 번에 가족들 항공권이 취소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호텔이었습니다. 파리와 런던, 로마의 최고급 호텔 객실. 지혜는 호텔 예약 사이트마다 들어가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환불 규정을 확인하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지혜의 눈빛은 마치 정밀한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환불된 금액이 지혜의 계좌로 하나둘 입금되는 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소리처럼 들렸죠. 형님, 항공권은 잘 확인했으니 걱정 마세요. 지혜는 단체 카톡방에 신우이와 형님이 들으라는 듯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가이드분한테도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해뒀어요. 물론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이드에게는 이미 여행 취소를 통보했고 계약금 일부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단톡방의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신이 났습니다. 어머, 동서 고마워. 역시 동서가 손이 빠르다니까. 언니, 나 파리에서 쓸 선글라스 샀는데 너무 예쁘죠? 사진 보낼게요. 신우이가 보낸 화려한 선글라스 사진을 보며 지혜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선글라스가 공항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지 지혜는 벌써 상상이 갔거든요. 식구들은 지혜가 차려놓은 허상 위에서 저마다 화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짐 가방을 꺼내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여보, 내 옷 좀 챙겨줘. 유럽은 지금 날씨가 어떻다 그랬지? 지혜는 남편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요즘 유럽은 일교차가 심하대. 겉옷 잘 챙겨야 해. 지혜의 다정한 말투에 남편은 감동한 듯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착하다. 내가 그동안 화내서 미안해. 나 다녀와서 정말 잘할게, 알지? 지혜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어. 당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부엌에서는 사골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뽀얀 연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지혜는 솥 안을 휘휘 저으며 김춘자 여사가 그토록 원하던 곰국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곰국은 지혜가 이 집에 남긴 마지막 정성이자 이별의 전조였습니다. 지혜는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아 누락된 예약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항공권, 호텔, 현지 가이드, 공항 픽업 서비스까지 지혜의 이름으로 예약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지 지혜는 긴장감이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만이 들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이 유럽으로 떠난다고 믿고 집을 비운 사이 지혜 자신도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죠. 중요한 서류들과 옷까지만 추려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구속했던 이 집에서 지혜는 서서히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사골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게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죠. 지혜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춘자 여사와 식구들이 믿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혜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 4시를 알리는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혜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라면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거웠겠지만 오늘은 정신이 맑다 못해 투명할 정도였죠. 부엌으로 향한 지혜는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고 과일을 깎아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안방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온 남편이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응, 가족들 공항 가는 길에 출출할까봐 도시락 좀 쌌어. 공항 음식 비싸고 사람 많아서 정신없잖아. 지혜의 다정한 대답에 남편은 감동한 표정으로 지혜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야,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자기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정말 고마워. 지혜는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고맙긴, 가족들 기분 좋게 떠나는 게 내 행복이지. 얼른 씻고 준비해. 어머님이랑 다른 식구들 곧 도착하시겠어.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지혜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거대한 캐리어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지혜가 직접 골라준 옷들과 새 신발이 가득 담긴 가방이었죠. 잠시 후 집 앞이 시끌벅적해지더니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예, 지혜야, 우리 왔다. 김춘자 여사의 당당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꽃무늬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김춘자 여사와 시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네 가족과 아가씨까지 8명의 대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명절날처럼 소란스러워졌죠. 우와, 이 냄새 뭐야? 설마 우리 먹으라고 도시락 싼 거예요? 신우이가 부엌으로 달려가 도시락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응, 아가씨. 유럽 가면 한국 음식 그리울 텐데 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어둬요. 지혜의 친절함에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동서,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서운해서 손도 까딱 안 했을 텐데. 역시 동서가 마음씨가 비단결이라니까. 형님의 칭찬은 지혜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 같았지만 지혜는 그저 묵묵히 웃었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아 지혜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 지혜야. 내가 어제 말한 곰국은 어떻게 됐니? 네, 어머님. 밤새 진하게 고아서 한 김 식혀놨어요. 어머님들 다녀오실 때쯤이면 아주 보약처럼 더 진해져 있을 거예요. 지혜의 대답에 김춘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 며느리지. 너도 이번에 같이 못 가서 속상하겠지만 다 어른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가 가서 내 선물은 잊지 않고 사올게. 김춘자 여사의 말에 신우이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언니. 제가 파리에서 예쁜 열쇠고리라도 하나 사다 드릴게요. 아니면 에펠탑 그려진 에코백 같은 거. 자신이 내놓은 2천만 원으로 호화로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기껏 열쇠고리나 에코백을 선물로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선물은 무슨요? 어머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는 게 저한테는 선물이죠. 자, 이제 슬슬 출발해야 할 시간이에요. 제가 공항까지 직접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지혜의 제안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운전한다고? 피곤할 텐데 그냥 택시 타고 가지. 아니야, 8명이나 되는데 택시 2대 부르는 것도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 내가 큰 차 빌려왔으니까 다 같이 타고 가면 편해. 지혜는 미리 렌트해둔 대형 승합차 키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식구들은 역시 지혜가 최고다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짐을 차에 싣는 과정에서도 식구들의 무시와 생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빠, 이거 조심해서 실으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 산 가방이라 흠집 나면 안 돼요. 아가씨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애지중지하며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8명의 무거운 캐리어를 하나씩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누구 하나 수건을 건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어머님, 상석에 앉으세요. 지혜는 김춘자 여사를 가장 편안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식구들은 여행 계획을 떠드느라 지혜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하자마자 첫 끼는 뭐 먹을까? 지혜 언니가 예약해둔 호텔 식당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동서, 거기 와인도 무제한이라며? 나 벌써 설레서 어떡해. 형님의 들뜬 목소리에 지혜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설레어 하세요. 그 설렘이 공항에서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네요. 지혜는 백미러를 통해 비치는 식구들의 웃는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남편은 지혜의 옆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이 여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김춘자 여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집안일 싹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너한테도 기회 한번 주마. 네, 어머님. 어머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을게요. 지혜의 차분한 대답에 차 안은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지혜의 심장 박동수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 봉투를 뒷좌석으로 건넸습니다. 자, 다들 이거 하나씩 드시면서 가세요. 공항 가서 수속 밟으려면 힘드실 텐데 미리 당 보충해둬야죠. 식구들은 우와, 지혜 진짜 센스쟁이 라며 도시락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만든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행복해하는 식구들. 그것은 지혜가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서비스였습니다. 남편은 샌드위치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지혜의 입가에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한 입 먹어봐. 진짜 맛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당신 많이 먹어. 공항 톨게이트를 지날 때 지혜는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차가 공항에 멈추는 순간 10년간 이어져 온 자신의 인내심도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식구들은 여전히 여행지의 날씨와 쇼핑 리스트를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죠. 아이고, 나 오늘 좀 잘 나오는 것 같지 않니? 멀리서 공항 터미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속도를 줄이며 출발층 게이트 앞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맑고 명랑했습니다. 우와, 드디어 도착이다. 식구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환호하며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지혜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8명의 짐을 차례대로 내려주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조심해서 돌아가. 남편은 지혜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지혜야, 나간다. 집 잘 보고 있어. 김춘자 여사는 손을 흔들며 거만하게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신우이와 형님도 한 손에는 지혜가 준 도시락을,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지혜는 멀어져가는 8명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친절한 가이드처럼, 혹은 정말로 헌신적인 식모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자동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차에 올라타 운전석 옆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극이 아닌 진짜 현실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아침은 수많은 여행객의 설렘으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지혜가 몰아준 차에서 내린 8명의 대가족은 각자의 짐을 챙기며 공항 안으로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화려한 모자와 선글라스로 무장한 김춘자 여사였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공항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얘들아, 여기 좀 봐라. 공항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네. 다들 우리 보고 부러워하는 것 같지 않니? 김춘자 여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휴대폰을 쥐고 연신 친구들에게 보낼 사진을 찍느라 바빴죠. 아유,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누가 보면 일흔이라고 믿겠어요? 형님이 김춘자 여사의 팔짱을 끼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단톡방에 사진 올렸더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유럽 일주라니 다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난리예요. 난리. 알랑방구를 끼며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김춘자 여사의 길을 한껏 세워주었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코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식구들은 지혜가 싸준 도시락을 이미 차 안에서 해치운 터라 기운이 넘쳤습니다. 8명의 대가족이 이동할 때마다 카트가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공항 내에 크게 울려 퍼졌죠. 남편은 가족들의 짐을 카트에 가득 싣고 앞장서서 항공사 카운터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지혜가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다고 했으니까 저기 줄 짧은 데로 가시죠. 남편은 위풍당당하게 비즈니스 전용 카운터를 가리켰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적힌 카운터 앞에 도착하자 더욱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일반석 줄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며 우월감을 만끽했죠. 얘들아, 이런 게 바로 돈 쓴 보람이라는 거다. 저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좀 봐라. 우리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야. 김춘자 여사는 가방에서 가족 8명의 여권을 꺼내 카운터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밝은 미소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디로 가시는 티켓이신가요? 김춘자 여사는 턱끝을 치켜들며 도도하게 대답했습니다. 파리 가요, 파리. 비즈니스석 예약했으니까 빨리 좀 확인해봐요. 우리 어머니 칠순 여행이라 기분 좋게 가는 길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남편이 옆에서 거들며 여권을 직원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직원은 능숙한 솜씨로 여권을 하나하나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그 사이에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나 지금 공항이야. 응, 이제 비즈니스 타고 날아간다. 호텔도 다 5성급으로 예약했다더라. 너희는 언제 이런 거 해보겠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직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객님? 네, 무슨 문제 있어요? 남편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모니터를 꼼꼼히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성함으로 예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카운터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선글라스를 슬쩍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예약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어제 확인까지 다 했다고 했는데. 김춘자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정중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김춘자님을 포함한 주신 여권의 명단이 오늘 파리행 비행기 예약 리스트에 없습니다. 혹시 다른 성함으로 예약하셨을까요? 남편이 다급하게 나서서 자신의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비즈니스석이에요. 직원은 남편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름으로도 검색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항공권 번호나 예약 확정 번호를 가지고 계신가요? 남편은 지혜가 가방에 넣어주었던 예약 확인서 봉투를 급하게 뒤졌습니다. 여기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남편은 종이를 직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직원은 종이에 적힌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예약 번호는 이미 전에 취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취소요? 가족들의 입에서 동시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며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취소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2천만 원이나 냈는데. 형님과 시누이도 당황해서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제까지 단톡방에서 얘기 다 끝냈단 말이에요. 시스템 오류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봐요. 공항 로비의 시선들이 소란스러운 그들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객님, 시스템상으로는 예약자 본인께서 직접 취소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불 절차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라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 취소라고요? 남편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의 차분했던 목소리와 환송 인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지혜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년이야. 그년이 우리를 속인 거야. 당장 전화해. 당장 그년 불러내라고. 김춘자 여사의 고함이 공항 터미널 천장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여행객에서 순식간에 길을 잃은 미아가 된 대가족. 직원의 단호한 예약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김춘자 여사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온갖 자랑을 다 해놓았는데 비행기 표조차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죠. 공항 카운터 앞은 이제 여행의 설렘 대신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정적이 아닌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가족들의 시선은 남편의 휴대폰으로 쏠렸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여전히 카운터 직원을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었죠. 폭풍 전야 같던 고요함은 이미 깨졌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진실의 파도뿐이었습니다. 항공사 비즈니스석 카운터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고 김춘자 여사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퍼렇게 질려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전화 안 하고 뭐해? 김춘자 여사가 남편의 등을 팍팍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침을 꼴깍 삼키며 다시 한번 지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8명의 식구가 숨을 죽인 채
남편의 휴대폰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거짓말처럼 딸깍 소리와 함께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했어? 지금쯤 비행기 타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지혜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우아했습니다. 여보, 지금 비행기가 문제가 아니야. 카운터 직원이 예약이 없대. 일주일 전에 누가 다 취소했다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르자 지혜가 나직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내가 취소했어. 지혜의 너무나도 당당한 대답에 공항 카운터 앞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 당신이 취소했다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이 넋이 나간 듯 묻자 지혜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어머님이 나보고 식모라면서 식모는 집이나 지키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나 정말 식모답게 굴기로 했어. 식모가 주인님들 유럽 여행 가는데 따라가서 돈이나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전화기 너머 지혜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춘자 여사가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뺏어들었습니다. 야, 너 미쳤니? 당장 복구 안 해놔. 네가 돈 좀 냈다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시위하는 거야? 어디서 되먹지 못한 버릇이야.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해? 김춘자 여사가 악을 써댔지만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그 집 식모 사직서 냈어요. 식모가 사직했으니까 주인님들이 주신 퇴직금은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 여행비 2천만 원, 제가 3년 동안 잠 못 자고 모은 제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거 어머님이랑 시댁 식구들 유럽 가서 스테이크 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무보수로 부려먹힌 제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으로 제가 챙긴 거예요. 뭐? 퇴직금? 인연이 진짜 돌았나? 김춘자 여사의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갔습니다. 내 돈 2천만 원은 내가 알아서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여보. 당신 아까 혈육들끼리 가면 더 편하고 오붓할 거라며? 지금 보니까 정말 오붓해 보이네. 가족들 딱 붙어서 공항에 서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 나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정말 당신이 원하던 완벽한 가족 여행이네. 축하해. 지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남편은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와 형님도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죠. 언니, 지금 장난하는 거죠? 빨리 예약 살려내요. 우리 애들 파리 간다고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단 말이에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지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가씨, 자랑은 본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공국은 아주 진하게 고아놨거든요. 유럽 대신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 공국이나 실컷 드세요. 아마 드시는 내내 제 생각나서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겠지만요. 그럼 전 이만 바빠서 끊을게요. 제 인생 첫 여행 계획 짜야 하거든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인연이 진짜. 김춘자 여사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듯 휘둘렀습니다. 내 칠순, 내 유럽 여행, 이 사기꾼 같은 년, 당장 잡아와. 당장. 김춘자 여사의 비명 섞인 욕설이 인천공항 천장을 찌르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미친 사람 보듯 김춘자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춘자 여사는 이성을 잃은 채 카운터를 발로 차며 발악했습니다. 내 놈들이 한통 속이지. 내 며느리랑 짜고 내 돈 빼돌린 거지.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부르라고. 김춘자 여사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며 남편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비행기 표는 종이 조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사이다 같은 선포는 김춘자 여사의 심장에 가장 아픈 빗으로 꽂혔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난 뒤 인천공항 비즈니스석 카운터 앞은 폭발 직전의 화상과도 같았습니다. 김춘자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년이, 이 독사 같은 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칠순인데, 내 유럽 여행인데. 김춘자 여사의 눈은 이미 뒤집혀 흰자위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춘자 여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카운터 안쪽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너희가 우리 며느리랑 짠 거지? 돈 받아 처먹고 예약 취소해 준 거 아니냐고. 애꿎은 항공사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시스템대로 안내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나자 김춘자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뛰었습니다. 진정? 지금 내 2천만 원이 날아갔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이 사기꾼들아, 당장 내 비행기 표 내놔.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안 나가. 급기야 김춘자 여사는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안내 팻말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판이 바닥에 나뒹굴자 남편도 가세했습니다. 야, 너희가 똑바로 확인 안 해서 우리 엄마가 화나신 거 아니야. 책임자 불러와. 우리 마누라가 취소했다고 하면 그걸 그냥 해줘? 돈 낸 사람이 누군데? 당장 복구하란 말이야. 남편은 지혜에게 당한 수치심을 엄한 직원에게 화풀이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이와 형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요즘 서비스가 왜 이래? 우리 애들 우는 거 안 보여요? 책임져요. 당장 파리 보내달라고요.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어디 항공사인지 아주 망신을 줄 테니까 봐. 시댁 식구가 카운터를 에워싸고 난동을 부리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직원이 보안 요원을 호출하려 하자 김춘자 여사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어딜 감히 전화를 해?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김춘자 여사는 번개 같은 속도로 손을 뻗어 직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직원이 얼굴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고 주변 사람들은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내가 네 월급 주는 손님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김춘자 여사는 제정신이 아닌 듯 직원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이때 무전기를 든 보안 요원 4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고객님, 멈추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안 요원들이 김춘자 여사를 제지하려 하자 남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리 엄마 몸에 손대기만 해봐. 우리 엄마 칠순이라고.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은 보안 요원의 가슴을 밀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부모님까지 가세해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이거 이거 놓으라고. 이 무식한 놈들아. 김춘자 여사는 보안 요원의 팔을 물어뜯고 발길질을 하며 발악했습니다. 카운터 위의 서류들이 사방으로 날리고 컴퓨터 모니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공항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여행에 설레야 할 아침이 탐욕스러운 노인네의 광기로 얼룩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무장을 한 공항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동작 그만하십시오. 단호한 명령에도 김춘자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잘 왔네. 이 사기꾼들 다 잡아넣어. 내 며느리 잡아오고 내 표 내놓으라고 해. 김춘자 여사는 경찰관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리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 이 시각 경찰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경고에도 김춘자 여사는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경찰관들이 김춘자 여사의 양팔을 낚아채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아, 사람 죽인다. 칠순 노인 죽이네. 김춘자 여사의 비명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커덕. 차디찬 금속성이 들리더니 김춘자 여사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평생 남이에 군림하며 살 줄 알았던 김춘자 여사의 손목에 칠순 선물 대신 수갑이 선물된 것이죠. 엄마, 엄마. 남편이 경찰을 밀치며 달려들자 다른 경찰관이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당신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남편 역시 바닥에 눌린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누이와 형님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그제야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엄마. 조금 전까지 지혜를 비웃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수많은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수갑을 찬 김춘자 여사와 남편을 향했습니다. 저 할머니 봐, 직원 뺨 때리더니 결국 끌려가네. 칠순 여행 온 것 같은데 나라 망신 다 시킨다, 정말. 주변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김춘자 여사는 여전히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년들아, 지혜 인연 잡아와. 내가 가만 안 둬. 화려한 꽃무늬 선글라스는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김춘자 여사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유럽의 5성급 호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시간, 김춘자 여사와 남편은 공항 경찰대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칠순 여행의 시작이 수갑과 연행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춘자 여사가 그토록 무시했던 식모지혜가 준비한 진정한 칠순 잔치의 피날레였습니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럽의 푸른 하늘 아래 서 있어야 할 김춘자 여사는 이제 눅눅한 유치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칠순 잔치 옷차림은 먼지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그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그 옆에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편은 경찰서로 찾아온 지혜의 그림자를 보자마자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혜야, 당신 왔구나. 빨리 나 좀 꺼내줘. 어머님도 지금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응? 당신 말이 다 맞아. 우리가 미쳤었나 봐. 남편은 철창살을 붙잡고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남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서 그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는 당신이라고 불러야겠네. 거기 있어 보니까 어때? 혈육들끼리만 있으니까 정말 오붓하고 좋지? 어머님이 원하시던 식모 없는 가족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다 놓이네.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춘자 여사가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감히 나를 여기에 가둬? 당장 내 돈 내놔. 내 2천만 원 어디 갔어? 그거 내 돈이야. 김춘자 여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철창을 흔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경찰관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은 처음부터 제 돈이었어요. 제 친정엄마 유품 팔고 제 뼈를 깎아서 만든 제 돈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당신한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야. 봉투를 열어본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과 지혜가 그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비용을 낱낱이 기록한 청구서가 들어 있었죠. 이혼? 여보, 지금 장난해? 이까진 여행 취소된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내가 빌게, 응? 제발 이러지 마.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행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가족이 아닌 식모로 대했던 세월 때문이지. 당신들끼리 오붓하게 살면서 그 잘난 혈육의 정이나 나누며 살아. 아, 공국은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꼭 다 챙겨 드시고. 지혜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춘자 여사의 단군 일에 최대의 욕설과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혜의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죠. 경찰서 문을 나서는 지혜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지혜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다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지혜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식구들의 짐을 끌고 다니며 구슬땀을 흘리던 어제의 지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든 당당한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죠. 지혜는 환불받은 1,700만 원이 든 통장을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비즈니스석 카운터도 아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파리행 가장 빠른 1등석 티켓 한 장 주세요. 네, 고객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직원의 정중한 배웅을 받으며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까워서 비즈니스석도 감지덕지라며 생색을 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을 한 잔 들이키며 지혜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1등석 전용 통로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넓고 쾌적한 좌석, 호텔 침대보다 더 푹신한 시트가 지혜를 반겼죠. 승무원이 건네주는 따뜻한 물수건을 받으며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김춘자 여사가 그토록 앉고 싶어 하던 자리에 정작 그 자리를 만든 주인공인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에서 몸이 떠오르는 순간 지혜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지상에 남겨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온 비행기 창밖으로는 끝도 없이 펼쳐진 솜사탕 같은 구름 바다가 보였죠. 지혜는 리모컨을 눌러 좌석을 완전히 뒤로 뉘었습니다. 식모는 집이나 지키라고 하셨죠, 어머님? 전 이제 제 인생을 지키러 가요. 지혜는 혼잣말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의 태양빛이 지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지혜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지혜는 승무원이 가져다 준 고급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김춘자 여사가 유치장에서 먹고 있을 차가운 국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맛이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혜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으니까요. 비행기는 파란 하늘을 가르며 유럽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지혜는 헤드폰을 끼고 평소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웅장한 교향곡이 귓가에 울려 퍼지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고 자유의 향기를 만끽했습니다. 인생의 이 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행복을 누리려 했던 이들은 차가운 유치장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것이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지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구름은 눈부시게 하였고 지혜의 앞날은 그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입가에 깊고 평온한 미소를 띠며 기분 좋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며느리 정성을 식모 취급으로 되돌려준 김춘자 여사의 결말,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결말이었죠? 남을 귀하게 여겨야 나도 대접받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